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이기정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제 기억이 맞는다면 12월에 또 이렇게 대학신문사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자료는 지난 4년제 대학 총장 서밋에서 발표했던 자료와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로 4년제 일반 대학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저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전문 대학의 국제화 자료를 좀 한 달여 검토해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한 줄기 그래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발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 제목을 제가 제안받은 제목은 우수 고등 직업교육 해외 진출에서 아웃바운드인데, 사실 아웃바운드가 그렇게 현실적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부여받은 제목이기 때문에 이 아웃바운드의 장점과 단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전문 대학의 국제화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 제가 40분 발표하나요? 몇 분을 발표하나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론적인 이야기는 스킵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국제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상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학 국제화의 중요성 하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국제화가 되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우군을 배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통계로 약 560만 명의 해외 유학생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지금 대략 한 6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600명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2년제, 4년제 다 포함한 건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3년도에 12,000명 정도에 불과한 유학생이 지난해에 1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러한 발전을 보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2011년부터 13년까지의 약간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한 2011년부터 떨어진 이유는 왜 떨어졌냐 하면은요, 요때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교육 국제화 인증제의 1차 년도입니다. 1차 년도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들도 피부에 느끼시고 있는 비자 제한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 생겨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학이 비자 제한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자체가 금지된 첫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라 그래 놓고 나서 왜 이렇게 비자 제한을 걸어가지고 역행하고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저는 확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건전하게 발전할 겁니다라고 하는 걸 확신했었는데, 보다시피 그 이후로 우리가 2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감소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 때문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2011년도에 감소한 것은요, 학위과정 학생들의 수가 감소한 것이고,
2019년도에서 20년에 감소한 것은 학위 과정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뭐가 감소했냐면은 어학 연수생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서 20년도 올라갈 때 학위 과정은 약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학연수가 감소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도 보면은요, 이거는 2년제, 4년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국적이 또 바뀌어 있다는 사실도 조금 이따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4%가 중국 유학생이고 22% 정도가 베트남에서 온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정 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대학교육지에서 지령 200호 기념으로 4년제 대학교 총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고등교육의 가장 핵심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에 압도적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등록금 재정 수입 하락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를 이어서 낮은 수준의 정부 재정 지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 지금 다시 한번 이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2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저는 재정 수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양대학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입학금 제도도 폐기됐고 최저임금, 물가 인상,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일반 재정으로 돌리면서 이런 거 해갖고 대략 한 100억 정도 재정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통계가 쭉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100억 정도의 1년에 적자가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누군가가 우리 대학을 테이크오버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M&A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문 닫을 겁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양대학교 정도도 저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위기라고 했고, 또 그 피부에 닿는 고통은 사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이나 어디에 있건 간에 어떠한 유형의 대학이라도 비슷한 형태의 고통을 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학교의 리더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비용 감소하려고 할 겁니다. 인건비 절약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벌써 지난 1월, 2월 급여가 안 나간 대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대학이, 이것이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10% 급여가 삭감된 대학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4년제 대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자 수 및 최소 학점, 이수 최소 학점을 좀 낮추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시작했습니다. 시설 투자 축소하는 거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전기학기자, 물학기자라고 해가지고 비용 감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이런 거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걸레를 짜더라도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걸 위기를 우리가 저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밸류를 업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더 큰 거지, 절대로 우리가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식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여지가 있는 부분은 뭐냐? 저는 국제화라고 생각하고 재정에 기여하는 국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대략적인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한 170억 정도의 국제화 수입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 457억입니다. 국제화 수입이요. 이게 교비 회계의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비 회계의 10% 정도가 국제화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자 현황을 보더라도 2020년도에 4,400명이 지원했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자료를 잘못 보냈는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6,5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은 400명, 500명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경쟁률이 10대 1인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지원하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는 20대 1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수입을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학생보다 20%를 더 냅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장학금은 동등하게 한국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서 받는 것이고 등록금도 20%를 더 내게 해가지고 한 올해 2021년도에 우리는 한 550억 정도의 등록금 수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이렇게 좀 감소한 것이 보여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전문대학은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표를 보면은요, 저는 2017년에서 2018년 가는 사이가 전문대학교의 국제화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중국 유학생 수와 베트남 유학생 수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해가 2017년에서 18년 가는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2011년에서 2017년, 18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2배가 증가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7년 걸리는 사이에 2배가 증가되었는데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즉 다시 말해서 3년 만에 다시 2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 비율로 따지면은 4년제 일반 대학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표가 시사하는 것이고, 타겟도 중국 유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베트남 쪽으로 유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학생 수가 2019년에서 20년도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총장님 2016년, 17년, 18년을 보면은 베트남과 중국이 역전되는 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즈벡, 네팔, 몽골, 미얀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일본 유학생 비율은 4년제 대학이 일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 일본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은 특히 뷰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년제 일반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수 많은 학교 순으로 10개 대학입니다. 10개 대학인데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교 이름도 다 그냥 밝혔습니다. 이건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요, 4년제 일반대 대학 중에 10개 대학 내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26%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학생 수가 외국인 유학생 수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여기 있는 걸 보세요. 전문대학교의 탑 10 대학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요, 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54%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한 학교도 빼놓지 않고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 있는 대학 한번 보세요. 한양여자대학교 빼놓고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대학은 이 10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 말은 다른 대학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대학은 일반적으로 이런 대학들이 주로 국제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54%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전문대학은 서울권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의외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서울권에 있는 전문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은 얼마든지 앞으로 여기 있는 4년제 대학교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숫자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주는 시사점은 뭐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노력하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유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표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년제 대학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10개가 다인데 오히려 9개 대학이 비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표를 보고 알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아까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부회계입니다. 우리 교부회계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단회계 빼고 그다음에 병원 예산 빼고 그냥 순수 교부회계만 갖고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양대학교 교부회계 자체가 얼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빨간 선의 추이는 뭐냐면 외국인 유학생이 낸 등록금 추이가 되어집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몇이냐면 95.2%입니다. 즉 교부회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많이 데리고 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전문대학교에 외국인 수가 많은 대학교 몇 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한 액수는 제가 별표시를 했습니다. 한라대학을 빼놓고는요, 보면은 2020년도에 전부 다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도 뭐냐? 역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대학이, 물론 여기 계신 총장님들 속해 있는 대학의 교부회계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냐 하면은 교부회계가 전문대학에서 증가하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수하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아까 한양대학교 이야기했고 여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올해 몇 명이냐면, 그러니까 2021학년도니까 2020년도에 지원한 학생 수가 6,194명이 지원했고, 이 추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5년 사이에 외국인 유학생 수 지원자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 수가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론 우리 대학교가 하나의 샘플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1996년부터 국제처장을 했습니다. 96년부터 해가지고 올 2월까지 보직을 해가지고, 제 전공은 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수 주위에서 뭐 영문과 교수가 아니라 보직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 대학이 그래도 재정적으로 학교에 기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이, 저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품 전략을 썼습니다. 명품 전략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장학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오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편의를 줘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오히려 그거는 학교 재정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시험 보고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봤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능력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필고사를 따로 봤습니다. 수리 논술을 봐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2003년도부터 시작한 정책이었는데 많은 교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누가 한양대학교에 시험 보고 들어오냐, 전부 다 연세대학교 가지,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두 번째 전략은 뭐였냐, 절대로 장학금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장학금 주지 않고 시험 보는데 지원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전문대학교 적용되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무조건 장학금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제공해 갖고 데리고 온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변형시켜도 얼마든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에 대해서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더니 서정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학위과정 학생 수가 보면은요, 2011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3년 만에 747명이었고 특별히 학위과정 학생이 671명입니다. 이것이요. 물론 제가 주위에 아는 지인들한테 왜 서정대학교가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올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했을 때 긍정적인 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보셔가지고, 저는 서정대학교가 굉장히 전문대학교에, 저도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건 개인 대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은 이번 강연에 조금 넘어서는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벤치마킹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전문대학교도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단단한 대학입니다. 아까 서정대학은 갑자기 올라간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진대학은 제가 듣기로는 전문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명성도 있고 그런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조금 떨어졌지만은 학위과정 숫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는 국제화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제목이 여기에서 해외 국가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국제화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제일 액티브하게 외국인 캠퍼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주로 중동 국가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해외 분교를 설치할 수 있고 해외 캠퍼스를 설치하고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 하나는 뭐냐? 교비 회계가 저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전이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인 회계 갖고 만들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인 회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편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형식이 되어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우즈벡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데 많이 가고 있고 인하대, 여주대 뭐 몇몇 대학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몇 개 대학 전화해 봤습니다. 전화해 갖고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십니까 하니까는 없던 일로 된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신문에는 광고는 많이 나오고 했는데 물론 여전히 잘 되는 대학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대학들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분교나 해외 캠퍼스는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교비 회계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제약으로 인해 갖고는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현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이 합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외 진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상해 센터라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교의 여러 가지 명성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라든지 외국인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11명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중국 관련돼 가지고 AMP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있지만은 이 상해 근처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를 거기 기업체에 와 있는 법인 대표 같은 사람들을 우리 대학교 AMP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재학생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을 중국의 그 상해 지역에 있는 그런 회사에 인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부천대학도 있고 인하대학교, 동아대 있는데 인하대학교도 법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제가 요거를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 결과인데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어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는 지금도 운영이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해외 캠퍼스 전문대학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천대학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관심 있는 총장님들께서는 부천대학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벤치마킹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왼쪽에 있는 것은 인하대학교의 홈페이지가 되고 요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부천대학교의 타슈켄트 우즈벡에 있는 캠퍼스의 그 홈페이지가 됩니다. 유아교육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해외 유학생들한테 경쟁력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들입니다. 유학생 유치하는데 경쟁 국가들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등록금 액수가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거의 뭐 10,000불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경쟁 대학보다는 상당히 그 등록금 비율이 그 액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화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해외 캠퍼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높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인하대학교가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스폰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교비만 가지고는 절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송도 캠퍼스에 여러 나라 대학을 우리가 초빙했을 경우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많이 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 없이 대학이 독자적으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라 해외 캠퍼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율보다 폐교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걸로 해갖고 여주대 또 우리 오늘 영상대학교 기사도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반갑게 한번 봤습니다. 서일대학교 아주 자동차 대학인데 이런 거 하는데 이 중에 몇 개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대학신문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심층 진단 프로그램 기사가 있었는데요. 규제를 풀면은 탄탄대로가 될까라고 했지만은 역시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도 교비가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됐을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와 서울대, 이대, 고대, 유수대학도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대학들도 해외 캠퍼스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리스크가 많고 그것을 교비 회계로 또 담기는 총장님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대학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캠퍼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심도 있는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이따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서 진단을 잘했다고 봅니다. 개별 대학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 개별 대학보다는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비 회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교비 회계, 학교 재정을 보겠습니다. 대학 재정을 보면은요, 일반 대학의 총 액수하고 전문 대학의 총 액수를 보면 한 18% 정도가 전문 대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비 회계를 쓰지 못하니까 법인 회계를 쓴다 그러면은 법인 회계의 비율은 4년제 일반 대학의 8.7%뿐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 대학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재정적으로도 전문대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법인 회계를 가지고 전문대학교가 해외 나가서 캠퍼스를 만들어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이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짓는 캠퍼스도 있지만은 폐쇄하는 캠퍼스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지 못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폐쇄하는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국가의 문화와 잘 부합하는 캠퍼스가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1, 2, 3, 4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에서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문대학에서 저는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은 코비드-19 이후에 어떠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신선하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문대학에서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스터디 코리아 2023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터디 코리아 202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 명 유치하겠다라는 것을 20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저도 그중에 위원으로 해서 참여했는데 스터디 코리아 2023입니다. 혹시 그 이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20이면 2020이고 2025면은 2025, 2020, 2025, 2030이지 왜 2023일까? 혹시 총장님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2017년도에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는 학령 인구가 2025년, 2023년도 되면은 20만 명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요. 60만에서 40만으로 주는 것이 2023년 아닙니까? 이것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터디 코리아 2023이 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이 되거든요. 20만 명 감소된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는 것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소비자 다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8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학령 인구만을 우리의 고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큰 범위로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많은 전문대학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제화에도 적용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17년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는 우리가 이렇게 단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저렇게 73세의 학생입니다. 저분이 어느 학생이냐면 와세대 대학교 재학생이에요. 와세대 대학교 재학생이야. 저렇게 노인네가 돼가지고 와세대 대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교환학생으로 오고 썸머스쿨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학령 인구에 있는 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시각을 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4년제 대학보다는 교육기간이 짧고
또 전문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전문대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2017년이 전문대학교 국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과 베트남의 학생 수가 역전되는 해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미얀마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모로코 같은 거 이런 대학들, 이런 대학의 나라들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는 한양대학교 국제화 원년의 해라고 한 해입니다. 제가 그때 2003년도에 국제협력처장도 맡고 있고 또 우리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 당시 총장님의 비서실장이라는 그러한 직도 맡고 있어가지고 총장님하고 제가 그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계속해서 매일 만나야 되는데 2002년도에 2003년도 우리 대학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국제화 원년의 해로 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저에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20억이 넘는 돈을 캐시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해도 좋으니까는 이거 한번 잘 써봐라. 국제화를 위해서. 그 대신에 하나하나 기록을 잘해라. 왜?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와서 볼 수 있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패가 돼도 좋으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20몇 억 돈이었습니다. 그걸 써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젊은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2명씩 3명씩 짝지어가지고 전 세계를 가고 싶은 나라 가가지고 국제화가 어떻게 될 수 있으며 한양대학교의 국제화 미래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전 세계, 특히 중국을 많이 갔었습니다만은 갔다 와가지고 리포트를 한 것이 한양대학교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자료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총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국제화를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교수님들, 행정직원 선생님들, 학생들, 이 세 주체가 오히려 국제화의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귀찮거든요, 하기가요.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시대지,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에는요, 아무리 저항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가 사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밀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물론 한양대학교도 교수님들 중에 일부 저항 세력이 있어서 왜 저렇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만이 많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국제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2003년도에 2명, 3명씩 짝지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녔던 사람들이 중견 교수가 돼가지고 국제화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요. 그분들이 지금 다 처장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학교의 기획처장부터 시작해서 처장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그거를 무슨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몸소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총장님들 대학에 국제화를 하고 싶고 외국인 학생 많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말 구성원들 여러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여기에서 우리의 국제화를 하는데 아군을 여러분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양화시켜가지고 경험을 시켜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화 전략을 저는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교비 가지고 국제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작년에 처음 발표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시행했던 것인데 국제협력 선도사업 전문화 트랙을 신설했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첫 해가 1억 정도 되죠. 그래서 4억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모를 받았는데 의외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국제화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적은 대학만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것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엄청난 경쟁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적은 대학만 지원했더라고요. 이것을요.
그래서 선발된 게 3개 대학이 됐나요? 3개 대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됩니까? 아마 그럼 몇 개 대학에 지원했는지 아실 겁니다. 한 150개 되는 전문대학 중에서 제가 개수가 대략 그렇다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우리 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교육부에다가 이런 데다가 하소연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대학이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총장님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2020년도 신규 사업단 선정 공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네. 1차 년도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5년 지원을 하는데 1차 년도 1억 원 이내, 그 위에 연 4억 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지원받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대학의 국제처에는요, 이번에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제처 속에 옛날에는 무슨 입학부처가 있고 교류부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냐, 국가과제 따오는 부처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화 관련돼 있는 사업을 따오는 부서를 이번에 2월 달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통적인 국제처의 생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가지고 오겠다, 데리고 오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고 사업이요, 국고 지원 사업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은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학에는 저런 정보가 없는지 아니면 저거를 챙길 사람들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지난해 건데 보면은 이건 4년제 대학만 공고했었던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전문대학교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고, 저도 여기 가서 그 심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은요. 그 대학 그 재정 문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전문대학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업을 지원해 줄까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국인 유학생들 데리고 올 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많은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트랙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 중에서 자비로운 유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월 50만 원씩,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전문대학교 학생들한테만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총장님들 잘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많이 독려를 해서 국제화의 마중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이카에서도 전문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관협력사업으로 계명문화대학에서 최초로 코이카 민관협력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요. 그 다음에 신라대는 4년제 대학입니다만은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있는데, 이것 역시 전문대학교에도 열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보면 고등교육 사업은 이건 전문대학에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만, 건국대학이 축산 엘리트 양성한다 그래서 코이카에다가 신청했고 된 것이고, 네 번째는 직업기술 교육 훈련 사업인데, 이것도 전문대학교에 열려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 코이카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니면 코이카의 전문가 같은 분들을 한번 학교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제화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제화라고 하는 거 하나 추가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그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방과 참여, 공유와 연계, 성과 지속 가능성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쓴 것이고,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쪽하고는 외국 대학하고의 연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는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지원하실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 유학생 프로그램까지 여기서 같이 연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국제 협력도 추가되어 가지고 굉장히 저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몇몇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는데 아마 요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페이퍼웍이 굉장히 많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골치 아픈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총장님들이 어떤 여기에 무슨 협회 같은 것이 있으면은 해가지고 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한번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군장대학교 이 총장님들 이 프로그램 하시죠? 제가 보니까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골치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총장님들이 하시면은 나름대로 이거 취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일 선호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산자부에서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신라대하고 인도대, 신라대학교가 저희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국제화 많이 하고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삼성전자하고 글로벌 R&D 허브로 이거 다 하고 있다라고 할 때 대학이 특히 전문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대학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 삼성전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에서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만평을 드릴 테니까는 여기에서 중간 정도가 되어지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곡괭이질하는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왜 진행이 안 됐냐 하면은 4년제 대학이 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긴 이제 삼성전자 측하고 우리 대학하고의 무슨 네트워킹 때문에 가서 한 거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전문 대학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총장님들 한번 여기에 삼성전자 여기에 있는 거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요 전문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것도 제가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영상대학교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은 건데 K-팝 캠퍼스 등 해외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은 4년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 대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얼마든지 경쟁력을 4년제 대학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씀은 많은데 제가 시간이 제한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국제화는 대학 경영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자체, 산업체와 연계된 국제화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취업시장과 연계된 국제화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고도화시켜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인덕대학교 총장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인덕대학교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5, 6년 전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인덕대학에서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도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육국제화 평가를 가면은 뭘 하냐면 외국인 유학생 한 10명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어떻게 뭘 해주니 하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한 10명 학생들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학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어학원 마치면 뭐 할래? 그랬더니 전부 다 인덕대학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다른 대학 갔었을 때 전문대학 갔었을 때는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뭐 졸업하고 어학원 마치면 뭐 할래? 하면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가겠다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덕대학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역시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문제구나. 관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정말 여러분들 그 어학원에 온 학생들을 동계 진학시켜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학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전담 인력 고도화 시켜야 됩니다. 정말 제가 총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전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 20년 이상, 20몇 년을 제가 국제화만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하다 보니까는 보직도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쭉 보고 제가 이제 처장님들 부총장님 와서 인사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무처 한번 생각해 봅시다는 얘기입니다.
교무처장님 한 2년 정도 임기가 됐을 거예요. 2년 임기 지나면은 또 후임 처장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인수인계 그냥 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서류를 해갖고 인수인계 하면은 다 교수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는 다시 교무처장직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처는 그게 안 돼요. 국제처는요, 물론 서류로 인수인계 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인적 네트워킹이에요. 이거는요. 그것은 절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지나면은 처장님 바뀌면은 그 대학은 그동안 2년 동안 쌓였던 국제화의 네트워킹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국제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인적인 네트워킹입니다. 해외하고의.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제처장님을 선발하실 때 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믿으셨으면은 적어도 총장님 하실 동안에 4년 아니면 후임 총장 계시면은 그 총장님한테도 인수인계도 해주시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국제처의 그러한 인맥은 다시 또 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이 어마어마한 낭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학은 행정직원 뽑을 때에 국제화는 직렬을 따로 해서 뽑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던데 그동안은 우리 대학은 오랫동안 국제화하는 직렬을 따로 뽑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국제직이 있습니다. 그럼 국제직으로 뽑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국제처라든지 국제학대학원이라든지 국제학부라든지 어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그쪽은 전문화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더 좋은 건 뭐냐 하면은요. 일반직 지원하는 그 행정직 선생님하고 국제직 지원하는 행정직 선생님하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스펙에서는 또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국제화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학교에 특히 젊은 교수님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을 저 친구는 내가 우리 대학의 국제화에 인재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제화 전담 인력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저는 얼마나 큰 이거 경쟁력이겠습니까? 4년제 전공 버리고 차라리 물리치료배자 갖고 전문대학에 오는 학생들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본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은 훌륭한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서울대학에 오고 무슨 대학에 오고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 지금 제가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조사했을 때 대부분은 취업 때문에 오는 학생들입니다. 4년제고 전문대고 오는 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오는 학생들인데 취업의 경쟁률은 저는 훨씬 더 전문대학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대학에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뉴턴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게 있어요. 유럽에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만류 인력을 고향에 가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한 기사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죠? 패시미스트들은요 항상 기회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반대로 그죠? 뭡니까? optimist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그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문대학에 대한 자료를 정말 제가 거의 처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요. 지방에 있는 4년제들보다 전문대학이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총장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는데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책의 최우선으로 저는 둬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파이를 가지고 150개의 전문대학이 논아먹으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파이가 여기저기 다 널려 있는데 왜 그거는 안 갖고 오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